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좌효쌍친낙과 가화만사성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이건 너무 쉬운 글자라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자, 맹자 이렇게 끝에 붙을 때는 선생자, 또 주역에서 어떤 분이 가르치실 때는 만세를 이어갈 시자자라고 합니다. 시자자, 종자라고 할 때는 시가 되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는 좌효쌍친낙. 아들이 효도하면 쌍친이 즐거워한다. 즐겁다는 거죠. 효자는 효도 효자입니다. 효도 효자는 땅에다가 지팡이를 짚어도 지팡이를 짚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인이 되겠죠. 땅에 지팡이를 짚어도 요거는 비수비자처럼 보이는데 몸이 굽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지팡이를 짚어도 몸이 굽어 있다. 그러니까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노인을 아들이 업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효도 효자입니다. 근데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생략해서 비수비는 생략하고 아들자만 바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쌍자는 위에 있는 것이 세추자입니다. 이렇게 세추자고 또 우자는 손의 뜻입니다. 손과 같아요. 손에 새 한 마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또 손에 새 한 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를 잡았죠. 그러니까 쌍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생략해서 새 주자만 두 개 쓰고 또 우자, 손은 하나만 넣어가지고 새 두 마리를 잡았다. 쌍으로 잡았다라는 뜻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자, 이 새가 많은 게 있습니다. 새가 굉장히 많죠. 한자는 같은 글자를 하나만 쓰면, 두 개만 써도 많다는 뜻이 있는데, 세 개를 쓰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자, 나무에 새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을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가 나무 위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새 추자가 8획입니다. 38에 24, 24획이나 되기 때문에 이것을 확 줄여가지고 새 추자 하나만 쓰고 나무 목자를 씁니다. 이게 모일집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쌍친, 새 추자 두 개를 나타내서 두 마리라는 뜻을 분명하게 해준 겁니다.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서 자녀가 집을 나간 자녀가 저녁에 오나 안 오나 하고 바라보는 분이 바로 어버이다. 부모님은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 위에 서 있는 이것이 가지, 줄기, 이파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자입니까? 새신자, 참신자입니다. 새롭다 할 때 신자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가지나 줄기가 굉장히 많이 자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롭게 하려면 도끼로, 오른쪽에 도끼 근자죠. 도끼로 썩은 것을 잘라내야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새롭게 하려면 썩은 것을, 썩은 가지, 잘못된 가지, 과거의 부정부패 가지, 이런 것을 도끼로 잘라내야지 새로운 정부, 새 정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낙자는
나무 위에 흰 백자도 아끼고 작을 요자도 아끼고 요것도 아낍니다. 흰 나무목 위에 달아놓았기 때문에 즐겁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즐거울 락. 이것이 음악이라 할 때는 소리 음자를 써서 음악이 되고 그래서 음악 악자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오락이라 할 때는 즐기롭자 즐거울 락자 오락 또 이것이 이럴 때는 즐거워할 요자를 씁니다. 요산, 요수. 그래서 이 요산, 요수는 인자는 요산하고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요수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은 굳굳한 산을 좋아하고 지에 있는 사람은 변화가 있는 물을 좋아한다 하는 뜻이 바로 요산요수입니다. 서예전에 가면 이 요산요수라는 글자가 꼭 전시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악산악수, 낙산낙수 이렇게 읽는다면 아주 곤란하겠죠. 옆에 있는 분이 더 곤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자를 조금 배우시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고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화만사성. 가자는 집가자입니다. 집은 이것이 간물이라고 했습니다. 간물이라고 했는데 위에 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물이는 집면이라는 뜻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집이다. 집이고 음은 면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은 덮을맥이다. 민간머리, 부수 이름으로는 민간머리지만은 덮는다는 뜻으로 덮을맥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 뭐가 있느냐? 돼지가 들어있습니다. 남방 지역의 집은 이렇게 높이 지었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거주하고 사람이 살고 밑에는 돼지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 남방 지역은 덥기 때문에 해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놓아서 올라가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하고 밑에는 돼지를 길렀습니다. 돼지는 뱀을 잡아먹을 수 있지만 뱀은 돼지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 뱀이 돼지를 물어도 돼지에 비계가 있기 때문에 그 속까지 물 수 없고 독이 침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방 지역에서는 집을 지었는데 그 밑에 돼지를 길렀다 해서 돼지 십자를 이렇게 집면자 밑에 써놓게 된 겁니다. 화자는 화목할 화자. 요거는 벼화자입니다. 벼화자는 넓게 해석하면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입에 있으니까 집안이 화목하다. 사람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새겨지는 겁니다. 일만만자는 초두 밑에 요 글자를 썼습니다. 이 글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긴 꼬리, 원숭이, 우라고 합니다. 꼬리가 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꼬리, 원숭이의 머리고
요게 팔이고, 그리고 여기 꼬리가 길게 나 있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만만자를 풀이하면서 사람들이 전갈의 모습을 본떴다. 전갈이 발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1만만으로 차용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풀밭에서 원숭이가 10,000가지 재주를 부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기억하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일사자는 위에 있는 이것이 한일 입구가 뜻지자입니다. 뜻지의 옛날 글자입니다. 뜻지의 고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이 터진 가루알, 손의 뜻입니다. 그리고 갈고리골은 이것을 다 통합한다. 통합해서 일을 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뜻과 뜻을 손으로 이어서 만들어낸다. 갈고리를 걸어서 하나로 묶는다라는 그것이 바로 일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일울성자는 쓰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삐침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옆으로 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점을 찍어줍니다. 일울성자는 부수가 창과가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획은 창과를 빼면 나머지 획은 하나, 둘, 셋, 3획이 됩니다. 창과 3획에 찾아야지 일울성자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자, 요 안에 있는 것이 고물의 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설에서는 고물의 정. 그런데 이것을 장정정이라고 합니다. 장정정이다. 장정이라는 것은 20살 전후의 굳센 힘을 가진 사람을 장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정정, 고물의 정자를 흔히들 남자의 거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살 전후에 장정이니까 가장 거시기의 힘이 크겠죠. 그래서 이것이 남자의 거시기를 본떠서 만든 한자다라고 풀이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장정이 창을 들고 이룬다. 목적을 달성한다. 하는 뜻이 바로 일울성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효상친낙이면 가화만사성이라. 아들이 효도하면, 그러니까 자녀겠죠. 아들 자자 하나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꼭 아들이 아닙니다. 자녀가 효도하면 쌍친, 어버이와 어머니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화, 집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진다.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집이 화목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잘 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주위에서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부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화목하라 하는 그 이야기에 있어서는 저도 자유롭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영원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명심보감과 치매 예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주위에서 그게 그렇게 되는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보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사람인자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사람인자가 왼쪽에 갈 때
다른 글자와 결합하면서 변해갈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인, 또 이렇게 사람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위태할 위자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왜? 사람이 언덕 위에 쪼그려 앉아있다는 겁니다. 언덕 위에 쪼그려 앉아서 떨어지면 다치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몸이 굽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병부절의 변행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이럴 때는 이것이 사람의 몸이 다쳐가지고 구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은 여선육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 팔, 다리, 또 사람은 그럴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뀐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머리, 팔, 또는 다리를 교차시킨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자입니까? 둘 다 낳을 산자입니다. 산모, 출산 등으로 할 때 낳을 산자인데, 이것이 중국에서는 여선육자를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문자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뜻의 낳을 산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자세히 보면 언덕에서, 이건 옛날 아주 원시시대 때 옛날 사람들이 산비탈에 사는 그런 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덕한이라, 언덕한, 석굴한이라고 합니다. 언덕에서 사는 사람이 애를 낳는다는 겁니다. 뭘 만든다. 애를 낳는다. 그런데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럴 문자가 있고 여선육자가 있습니다. 그럴 문도 사람의 뜻이 있다 있고 여선육도 사람의 뜻이 있다 있습니다. 짐승도 새끼를 낳을 때 옆에 사람들이 가서 떠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덕에서 산모가 애를 출산하는데 그 집안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집을 지킨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산모가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글자는, 낳을 산자는 글하는 애를 낳는다. 이렇게 해서 괜찮습니다. 글하는 애를 낳는다. 놓는데 글 잘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져도 되고, 또는 그냥 사람이 낳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키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새겨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출산한다. 출산. 낳을 출자입니다. 낳을 출자를 쓸 때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낳을 출자를 풀이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풀이해요. 구덩이에서 사람의 발이 나온다. 발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입 벌릴 감, 또 땅에 파놓은 구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입을 벌렸는데 요게 떨어졌어요. 이게 벨레자입니다. 낫 같은 것, 흉 이런 걸로 생각합니다. 이게 탁 떨어지니까 흉할 흉자가 됩니다. 요 벨레자도 요렇게 써야지 벨레자 되고, 요렇게 바로 쓰면 다서도의 옛날 글자입니다. 오의 고자가 됩니다. 옛날 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입벌 날출자는 구덩이에 실을 딱 뿌리니까 뿌리가 내리고
위에 줄기가 올라갔다. 그리고 옆에 가지가 생겨났다 하는 것이 바로 날출자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씨를 뿌리니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갔다. 가지가 옆으로 생겨났다.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그런 글자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는 공부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물리가 트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효상친낙, 자녀가 효도하면 양친이 참 즐겁고,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즉 부모가 화목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부모의 일도 자녀의 일도 잘 풀려나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